장사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 대담은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궁금한 사람들끼리 모이자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장사의 기술, 또 나만의 길을 만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토리쿠, 또 플렉스버거, 미식점을 운영하는 조민규 대표와 그리고 스튜디오 브라셀 웨이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김영주 대표님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 얘기보다는 두 분의 얘기가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소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은 토리쿠 그리고 플렉스버거 미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컴퍼니 이곳의 조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력으로 하면 대략 한 10년 전부터 자영업을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쪽에 화랑로에 있는 그 스타벅스 DT점 옆에서 바로 옆에서 커피숍이랑 자그마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두 분한테 질문을 좀 많이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사실 궁금한 게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손님으로 이용을 하지만 사장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많이 없고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해서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따가 들으시면서 이제 질문 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얘기를 듣고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따가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두 분한테 제일 궁금했던 점이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또 왜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조금 이제 많이 받긴 해봤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미식점에서 직접 저희가 고기를 구워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 나이 또래 비슷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는데 아마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이랑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어리신 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 끝이 어딘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끝을 보이지 않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본인이 계속 치고 나가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내 끝이 어느 정도인지가 보이거든요. 저도 그 끝이 보이는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서 내 끝이 아마 여기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보였고 그 다음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더 어느 정도 있어봐야 한 10년 정도 더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끝이 어디겠구나라는 생각이 보이면서 그럼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전 진짜 라이센스라고 갖고 있는 거는 운전면허밖에 없고 변호사 자격증이나 의사 자격증 그런 자격증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장사. 남들처럼 나도 장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계기라고 하면은 한 26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습관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전 태어날 때부터 장사꾼의 집에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한 45년 정도 동안 그 미용실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계속 다른 여러 세탁소 이런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체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봐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경험을 해봤고 한 26 됐을 때쯤에 비슷한 것 같아요. 남의 거에다가 이렇게 힘써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쯤이면은 내 거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마 조금 장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시작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두 분은 장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민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장사의 길을 들어섰고, 김영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가 장사라는 생각을 이렇게 계속 가지면서 어쨌든 가지신 것 같은데, 두 분 사실 이게 시작을 할 때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환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는 또 어떤 점들이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장사를 시작할 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장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부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최대한 시간을 내서 그 다음에 요리학원을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었잖아요. 남들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또 주변에 다른 사업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면은 인터넷 댓글, 리플 이런 것들에 저도 굉장히 연연했었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었어요. 뭐라도 나쁜 말이 쓰여 있을까? 리뷰가 안 좋게 달렸을까? 그랬는데 그거에 굉장히 저는 좀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았고 실제로 그런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었던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어려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시선이. 예. 네. 저도 비슷한 지점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막 생각을 해보면 확신이 내가 어디서 확신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이 장사가 아니면 이 물건이 또는 뭐 이 음식이 남들한테도 맛있을까? 남들한테도 뭔가 이뻐 보일까? 그런 확신을 찾는 게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한테 가족들 다 물어봐도 가족도 당연히 다 좋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친구들도 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그래도 이제 얻어지지 않는 확신들이 있었고 그 몇 번의 이제 뭐 망한 경험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이제 가족들은 좋다고 했는데 왜 망하지? 이런 어떤 확신이 계속 지금도 사실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이제 장사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시작이 있으면 현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문이 조금 바뀌어서 현재 공릉동에서 두 분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릉동에서 장사하는 건 어떤 것 같은지 이제 공릉동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공릉동에 왔고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공릉동 토박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될 때 상권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4년 전이죠. 2020년에 제가 처음 토리쿠를 오픈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성수동으로 엄청나게 갔습니다. 성수동 막 이렇게 좋은데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굉장히 월세도 비싼데 과연 여기서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 상권에 대해서 아는가?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장사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이런 주변에서 이제 약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이던 을지로 막 이렇게 뭐 많이 다니고 있다가 내가 제일 아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맞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잘 될 수 있는지를 그거를 맞춰서 가보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해요.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하는 곳에서 이 동네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알거든요. 우리 회사 앞에 라면 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앞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뭐 초밥을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밥을 갖고 그 기술자가 내가 이걸 가지고서 어디 가서 표현하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나는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든 배워서 해야 된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었을 때 제가 이쪽 상권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저기 원작병원 앞에 살고 있는데 또 이쪽 너무 비싼 겁니다. 처음에 많은 투자금을 두면서 하기는 좀 힘들었고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면서 좀 선술집에 조금 편안한 그런 술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토리코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동네에 제가 느꼈던 저렴하고 나도 퇴근길에 혼자 혼술도 할 수 있고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해서 맨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브랜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도 공릉동에서 저도 이제 한 4년 전쯤에 결혼을 하고 공릉동에 이제 터를 잡았는데 원래는 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자영업자긴 했거든요. 목수 일을 하면서 이제 목수 일을 하면서 기술자로서 이제 저의 그 회사,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일에 들어가면서 이제 목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그 공릉동에 이제 저기 결혼을 하고 터를 잡으면서 조금 더 이제 와이프랑 함께 뭔가 구성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의 이제 카페 웨이스테이션을 하기 전에 무턱대고 창고 비슷하게 그 철길 쪽에 조그마한 그 공간을 이제 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장사를 하려고 얻은 게 아니고 이제 작업실 겸 거기서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나무도 자르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공간을 얻었는데 그 공간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공간을 얻으면서 이게 좀 되게 이야기가 넓히는데 제가 원래는 한 10년 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림과 목소리를 같이 했었는데 그림을 원래 이제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와이프가 그 공간을 얻은과 동시에 갑자기 저희가 그런 인테리어 사업 이게 잘 안 됐어요. 계속 뭔가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은 다 계속 캔슬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일단 막상 가게는 얻었는데 계속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그림을 다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되게 때마침 모 대기업에서 그 광고 콘티를 그림 그리는 일이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한 2달 정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어서 그거를 제안 주신 그 아는 동생한테 오케이를 하고 한 23시간 만에 그 요구되는 컷수를 다 그려서 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림 작업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작업실로 사용을 하다가 남는 절반의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 그림을 그려서 팔아보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목공 기술이 있으니까 절반을 자르는 목공을 이제 작업을 해서 나머지 절반에서 그림만 걸으니까 좀 너무 허전해서 이제 펜시 같은 거를 이제 문구 같은 것들을 집어넣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품샵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철길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매출이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릉동에 이제 그렇게 살면서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계기로 장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다가 지금의 이제 조금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카페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이 사실 공릉동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제가 이 얘기를 약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유가
공릉동에 필요한 게 있어서 만드신 분,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릉동에 남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사실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 자리가 이제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람들이랑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두 분이 서로가 다 다르게 움직이고 계시지만 공릉동의 이제 또 하나의 발전에는 꼭 필요한 이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또 제가 또 질문을 또 계속 이제 하는데, 이제 거의 사실 공릉동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또 손님들이랑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으로서 뭐 기분 좋았던 일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각 업장을 다니면서 이게 아는 분들을 알게 돼서 기찻길을 다니면 이렇게 우리 경춘선 숲길 이렇게 다니게 되면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요. 지금 아까도 우리 한 7시경쯤에 따님과 아들과 어머니, 이제 따님은 이제 곧 결혼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곧 결혼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너스레로 저 결혼식장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지역에서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알게 되면서 같이 뭐 고충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직장 생활에서 겪지 못했던 되게 즐거움과 또 그런 것들을 되게 다른 방면에서 저한테 선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손님들과의 경험이 가장 제일 좋은 것 같고, 뭔가 저희는 나름 그냥 막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그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여기 앞에 계시는 손님분도 저희 첫 번째 매장, 두 번째 매장 다 이렇게 와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때 그림 작업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게 조금 되게 감사하고, 되게 뭔가 그러니까 연락 안 주셨는데 여기 갑자기 딱 보셔가지고 막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게 참 뭔가 되게 기분이 좋고, 이게 되게 뭔가 흐뭇한 그런 것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오늘 이렇게 얼굴 보고 다들 또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 지나가면서 이제 대표님들 보면 막 반갑게 인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모인 장소가 이제 플렉스 버거인데, 사실 이제 미식점, 토리쿠, 뭐 웨이스테이션 다 이제 방문 한 번씩 해보시면 또 재밌는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방문해 주시면 이제 사장님들 얼굴 이제 아니까 서비스 달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실 장사의 현재가 있다면 사실 미래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 두 분의 꿈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한데, 네, 궁금해서, 네, 두 분을 이제 어떤 꿈의 완성이라든지 두 분의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꿈이 거의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년퇴직을 하고, 그때는 퇴직금을 받아서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때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서 즐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꿈을 꿨는데, 이제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 미래는 누구도 주어지지 않고 제가 정말 그림을 다 그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토리쿠 하나 먼저 할 때는 내가 이게 60살 때까지 꼬치도 굽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몇 살이니까 몇 살까지 케어해 주려니까 나 70살 때까지 꼬치 구워야겠네, 이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제가 제 삶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해서 회사 다닐 때는 어느 정도 그 그림이 틀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갔는데, 이젠 제가 정말 백지에서 그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즘 뭐 그런 단어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엑시트 한다고.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무엇을 이제 다 놓고 이제는 여기서 엑시트 하겠다. 그 말이 되게 공감적인데, 그 말을 이제 저도 이제 제 머리 스스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저도 그려보긴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장사에 또 관심이 있으시고 직접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내 꿈의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세요. 오늘 하루만 거의 살인 것 같아요. 목표가 별로 없으세요. 어떻게,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봐요. 지금 파스타 만들고 있는데 이게 50에도 파스타 만들 수 있고 60에도 계속, 그때까지도 70대까지도 파스타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미래 준비가 안 돼 있으시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장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좀 약간의 그 어떤 계획을 갖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조금은 빠르긴 한데 4년 차가 됐습니다. 3년 몇 개월 이렇게 돼가지고 4년 차가 됐는데 4년 차에서 전 총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베이스를 모든 걸 구축을 하고 5년 이후, 그러니까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5년 동안, 5년 이후에는 건물을 짓겠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제 꿈의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금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향후 제가 이제 4년이 됐고 앞으로 이제 5년, 1년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가맹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가맹 사업을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2개가 플렉스버거가 하나가 가맹을 시작할 것 같고 토리쿠도 하나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은 결과는 그런 가맹 사업과 함께 적어도 한 60세 이전에는 저는 솔직히 55세라고 정해놨어요. 55세에는 제 인생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익스트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예. 되게 네. 사장님은 되게 뭔가 엄청 체계적이시고 되게 저희 가끔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사장님한테는 배울 점이 참 많고 되게 멋있어요. 되게 계획도 되게 뭔가 철저하시고 4년 만에 가게 3개를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제가 플렉스버거 그리고 토리코는 제가 술을 안 해서 안 가봤고 미식점을 이렇게 되게 눈여겨봤던 가게였는데 3개 다 한 분이 하신다는 걸 알고 되게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계획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아니지만 근데 장사는 또 오래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웨이스테이션이라는 카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랜 옛날에 꿈이었던 만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사업을 위한 그쪽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이쪽의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도 같이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해서 지금 저희는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 아이가 생기기 전에 거기에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웨이스테이션이랑 가게를 만들게 됐고요. 저는 그래서 와이프의 권유로 1년 반 전에 대학원도 입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웨이스테이션에서 파는 그 굿즈랑 저희 스튜디오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제가 먼저 만들었었는데 그 컨텐츠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에 사람들을 모으고 판매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루트나 창고를 만들고 싶은 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제일 가장 근접한 목표고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이 솔직히 이제 너무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바쁘게 지내도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두 분 다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서 항상 옆에서 볼 때는 정말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많이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사의 주제로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밖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또 있으신데 사실 학생분들도 오시면 진짜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장사에 대한 이제 질문도 조금 해볼 건데 이제
나는 장사를 시작해보지 않았지만 또 해주고 싶으신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꼭 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장사를 시작할 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어느 목표가 없어요. 아, 이번 달 매출이 얼마야.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지도 않고요. 작년에 이번 달의 매출을 비교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세요.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갖고서 정확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정확하게 일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낫게끔 장사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지를 계속 찾게 되고, 그리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적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흐름이죠. 장사는 흐름이고 유행과 트렌드인데 그걸 정확하게 좀 알고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목표, 체계, 내가 몇 년엔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체계와 두 번째는 트렌드와 자기의 어떤 노력, 꼭 그런 거는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뭔가 거기에 되게 많이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유와 목적이 항상 있어야지 이 장사라는 건 되게 힘든, 시작하면은 정말 시작하기 전에 절대로 누군가도 알려주지 않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유와 목적이 더 멀리 있어야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엄청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 연구는 꼭 뭐 내가 만드는 음식 맛의 연구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데, 한 6개월 단위로 변해요. 그 판이. 뭐 AI가 나왔다. 디자이너들 뭐 다 막 AI 써서 하면서 막 일손 줄어들고 바로 막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동영상에 뭐가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막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내가 만드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절대 찾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만드는 음식과 이런 기본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아마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해야지만 이 장사는 끌고 갈 수 있고, 거기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힘은 또 먼 데 있는 목표가 있어야지만 계속 힘을 내서 이제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금방 끝나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이게 좋아, 내가 오늘은 이 커피가 맛있었는데 분명히 내일 저 커피가 맛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내가 좋아서 끌리는 거 이외에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또 장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또 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 분한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네, 오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